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이후에 공수처에 도착해서 들어가는 모습까지를 영상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쉽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 어제 한남동 관저의 모습인 거죠. 처음에 1차 저지선 여기에서 새벽 4시 30분쯤에 대략 이 수사관 한 40여 명 그리고 경찰 4,300여 명이 요 주변에다 집결을 했습니다. 집결을 해서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집결했던 모습이 바로 이거죠.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빽빽하게 모두 다 까만 옷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이렇게나 많이 모여서 5시 10분에 공조본이 변호인단한테 영장을 제시를 하고요. 다소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이 변호인단 관련해서 얘기가 소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 여러 개의 거의 한 6중 차선 정도를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7시 30분 체포조 철도망을 끊고 사다리를 동원해서 차벽을 넘었다. 이게 대략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처음에 영장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쯤 지난 시각에 사실상 1차 저지선이 이렇게 뚫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1차 저지선 뚫리고 2차 저지선은 여기 나와 있죠. 우회해서 이동했다. 차벽이 있긴 했습니다. 차벽이 있긴 했지만 옆으로 슬쩍 돌아서 그냥 갔다.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안 막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돌아서 가보니 여기 역시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서 3차 저지선까지 갔습니다. 이게 7시 57분, 아까 보니 7시 30분쯤에 2차 저지선 넘었는데 1차 저지선을 넘었는데 벌써 3차 저지선까지 3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관저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아마 어제 오전에 다들 저희 MBN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언론사의 정말 생방송 특보가 지금 진행이 됐었죠.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아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생각보다 좀 진입이 수월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이게 다음 기사까지 하나 더 보죠. 네. 경호처관 부하에 알아서 해라. 이후 세계 방어선이 36분 만에 뚫렸다. 처음에 첫 관문 넘어가는데 대략 한 2시간 반이 걸리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2차, 3차 관저까지 쭉 가는데 3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얘기인 즉슨 최진영 변호사님, 사실상 경호처가 완전히 손을 놓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력 행사와 관련되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동요가 일부 있었던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통화를 확인한 결과는 뭐냐면은 네. 1차 저지선, 그러니까 제일 앞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이제 뚫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민 한 분이 다쳤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보고 그 무렵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안 된다.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결심을 하고 결국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공수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 출석에 대한 협의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 자체가 변호인단과 경호처에 전달됐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리적인 격렬한 어떤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결국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젊은 어떻게 보면 경호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요도 있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다 보면서 이미 경호처에 지나친 어떤 물리적 대응은 하지 말라라는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의 출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어쨌든 공수처로서는 이른바 이관계로서 강원 양면책을 썼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죄로 어떻게 보면 사건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네. 했고 만약에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선처하겠다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부분이 고려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다행인 것이고 그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상 어제 모두가 우려했었던 게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뭐 화기, 중화기 이런 얘기까지 있으면서 유혈 상황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없이 평화롭게 순조롭게 잘 좀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라는 게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의 말씀이에요.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차벽용 버스에 키 꽂고 길 터준 경호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들이 많이 막 이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막 보이죠. 근데 올라가서 차벽이 나왔는데 이 차벽을 뭐 사다리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부 차에는 사실상 차키가 꽂혀 있었다. 그래서 버스 문 열고 들어가서 운전해서 차 치우고 안으로 그냥 수월하게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저기 손 놓은 거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장현주 변호사님 네. 손을 놓은 정도가 아니라 좀 도와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윤 대통령의 결단 때문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단 어제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은 정말 다행이죠. 네. 국민적으로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저는 염려가 한편으로는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결단 이런 부분이 좀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께 다가오려면 시기적으로 이 결단이 먼저 앞섰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미 어제 영장 집행이 첫 번째는 아니었잖아요. 1차 영장 집행에서는 경호처가 극렬하게 저지를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갔던 거 전 국민이 다 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영장 집행이 있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경호처라든가 공수처 사이에 또 무력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국민적인 어떤 불안과 걱정이 이미 확산된 이후에 그리고 경호처에서도 상대적으로 1차 영장 저지 때와는 좀 다르게 상대적으로는 좀 비교적 수월하게 관련된 부분들 장벽들이 뚫려가는 상황들을 국민들이 다 목도를 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 결단이 뭐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 상황들,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요인으로는 당연히 경호처 내부에서의 심리적인 압박이라든지 내부 동요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는 이것이 공수처나 국수본의 어떤 전략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지만 저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경호처 내부에서도 특히 경호관들이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생긴 것 같고 계속해서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부의 위법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야 된다.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판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되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이 관저 입구에서 이 공관에 아예 들어가는 1차 저지선 그 초입 바리케이트 있는 입구에서 일반 시민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해서 열어줘라 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 지시가 0이 섰기 때문에 다 열어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과연 그것뿐이겠느냐. 경호처 내부 동요가 이미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수월하게 처음엔 경찰만 1,000명 정도 투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수월하게 순식간에 관저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오전 4시 30분쯤 체포조가 공관촌 입구에 도착하며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공관촌 입구 주위에 기동대 3,200여 명을 투입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5시 27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변호인과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이라며 반발했고 경찰은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2시간이 지난 7시 33분 사다리를 설치하고 나서야 체포조는 버스를 넘어 1차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이후 관저로 진격한 체포조는 7시 48분 차벽에 설치된 2차 저지선을 만났는데 경호처에 별다른 저항이 없어 차벽을 우회했습니다. 7시 57분에는 철문과 차벽으로 가로막은 3차 저지선인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체포조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 형식을 원하면서 변호인단과 공수처 측에 영장 집행과 관련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은 2시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오전 10시 33분 체포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했습니다. 6시간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이 경호차로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차벽 뒤에 서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 차벽을 떠나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이를 막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경찰이 1차부터 3차 저지선을 통과할 때까지 경호처의 저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길을 터준 건데 일부 경호관들은 관전의 대기동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예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 극히 일부 지휘부는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다수 경호관들이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특히 1차 집행 때 인간띠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 군 병력도 이번에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 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집단 반발은 온건파였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 전부터 경호처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해왔습니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역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해 입건되면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로 피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강경파로 꼽히는 경호처 지휘부와 별도로 일선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 안에서부터 흔들려 한 겁니다. 지난 1차 집행 때 강경 대응을 주도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 나서면서 지휘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 균열을 감지하고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압박과 회유를 동시에 벌인 양면 전략이 효과를 내면서 2차 영장 집행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2차 집행을 앞두고 우려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1차에는 실패하고 2차에는 성공한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크게 일단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기선 제압,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의 와해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1차 집행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죠. 1차 집행 때 집행 인력이 110명 정도였는데 2차 때는 8배에 가까운 1,100명이 투입됐습니다. 네. 경호처 인력을 다 모아야 200~300명 수준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물밀듯이 들어가면서 이번엔 기선 제압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수뇌부 체포 전략도 통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 2차 집행 전부터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라든지 분열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경호관들에게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 이런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실제 휴가를 간 인원도 꽤 됐다고 하고 집행이 이뤄지고 있을 때 경호관 대부분이 대기동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영장이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한 것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도 내부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경호처 간부급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이 김 차장에게 항의하며 반발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김 차장에게 사태 해결책을 요구한 겁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경호처에서 집단 반발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김 차장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간부들을 달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관계자 A씨는 MBN에 이미 내부적으로 더 이상 김 차장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경호처 내부 게시판에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강경파 지휘부와 달리 경호처 내부의 동요는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